이게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시작이 된 국무회의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 청와대 앞에서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. 한번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정을 그리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집권한 청와대가에게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. 이게 청와대냐? 왜 그렇게 잘못된 인사검증 그리고 잘못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지 청와대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.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. 인사검증 실패 권위를 즉각 경질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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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청문 보고서가 없이 임명장에 수여된 박영선, 김현철 신임 장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등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이 가장 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임명 강행 이전까지는 그 두 후보, 특히 박영선, 김현철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 임명을 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 요구를 했다가 뭐 임명이 강행이 되면서 긴급 의총을 지금 청와대 앞에서 하면서 요구 사항이 좀 바뀌었죠. 지금 그 인사 검증 라인에 특히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 프랭카드를 보면은 사퇴라고 되어 있지만 글쎄요,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큰 게 좀 민정라인 뭐 그 정무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서실장이라든가 국회 출신이 다 정치인 출신이잖아요. 그러면 저는 야당을 설득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런 소통하는 절차가 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너무 그 뭐 운영위에 나와서 뭐 비서실장께서 저 그 청문회 보고 채택 안 하는 건 국회가 할 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였는데 그거보다는 4월 국회에서 그야말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도 산적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가 좀 더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그래서 임명을 하더라도 야당을 향한 메시지가 좀 대통령한테서 좀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밖에서 보니 그냥 뜬금없이 왜 청와대를 가갖고서 의원총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출구 전략인 거죠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사수석을 좀 경질하든지 아니면 조국 수석은 사퇴를 하고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나 이제 국회로는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지금 간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더 야당을 배려한다는 측면이 있었다면 오늘 국무회의 정도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뭐 여권에서는 일단은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로 그 부분을 대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그 요번에 7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었거든요. 근데 나머지 5명과 저 2명의 장관은 성격이 달라요. 그 나머지 5명은 이른바 전문가 그룹 내지 관료 그룹에서 어떤 발탁한 실무형 어떤 장관 후보자였는데 저 두 장관은 성격이 다른 게요. 정치적 성격이 아주 농후한,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기조에 아주 그러니까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직책의 후보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, 소득주 성장, 혁신 성장,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. 이 세 가지 축에 다 얽혀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예요. 그러니까 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관료가 아니라 홍종학 전 의원,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왜 정치인을 안 쳤는가도 사실을 따져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어떤 정체성과 국정기조를 상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실은 파트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태든 낙마든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당에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지만
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어떤 들고 나왔던 걸 보면 의혹제기 나열 이상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네.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서 그러니까 후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. 네.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뭐냐면 네.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떤 그 핵심이 되는 정체성을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갈 거예요. 예. 저는 길게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예.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로 보면 그 변수가 뭔지 나와요. 유은혜 장관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. 청문회 그 임명했을 때. 근데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습니까? 한유중 사태가 바로 터졌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 불러서 예. 얘기를 해야 될 거 예. 아닙니까? 그 중간에 장관으로 임명은 아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. 상황이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하면 이게 마지막 변수가 될 그러니까요. 겁니다. 어쨌든